지금 양수 문제에 대해서도 KTC 지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나 경찰직에 있는 분들도 정년을 하시면 KTC를 선호해서 많이 양수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화성이나 상주에서 교육 장소가 적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차를 사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7년도에 익산 함열에 교통안전공단이 완공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는 꼭 완공이 돼서 중부권, 호남권 교육을 받아서 양도 양수도 원활하게 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시지만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 나이 드신 원로님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정책 공약 건의사라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후보님 좀이라도 말씀을 더 경청하고 저는 이것으로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서 전달하는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사님. 다음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강철승 이사장님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철승 이사장님과 우리 개인조합,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님들, 또 여러 개인택시 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인택시는 여러 가지로 자영업이지만 그러나 이 교통사업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당국의 많은 규제 속에 애를 많이 먹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처남이 개인택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법인을 오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무사고 그 기간이 돼가지고 개인 택시를 받았는데, 법인하는 보다는 조금 부드럽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물어보면은 그래도 개인 택시 하니까 좀 부담은 적다고. 근데 요즘에 워낙 손님이 저녁에 좀 늦으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고, 아마 이 전라북도는 더, 오늘도 이 전주도 보니까 인구가 63만이나 되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택시 손님 물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역시 사람이 많고 승객이 생기려면 아기들이 많아야지 이제 아기들 데리고 어디 가면서 택시도 타고 이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택시가 어려운 점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기도지사 할 때 택시도 해봤습니다. 저는 주로 법인 택시고 개인 택시는 못 해봤습니다. 마침 제 지금 보좌관 같이 다니고 있는 박종원 씨 한번 나와보시죠. 저기 서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빚이 많이 져가지고 법인 택시를 한 몇 년 했습니다. 박종원 씨.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학생운동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박종철이라고 아시죠? 박종철이. 남영동에 가서 고문당해서 물고문으로 죽은 그 박종철이의 바로 선배인데, 저 사람을 찾으면 저 사람이 워낙 악명 높은 서울대학교 운동권 그 아주 유명한 악명이 높은, 여기 함은경보다 더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잡아내려고 박종철이, 저 후배인 박종철이를 두들겨 패서 이제 박종철이가
그렇게 물고문으로 가버렸는데 거기 그 아들 양아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박동철 기념사업회 또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택시를 몇 년 했죠? 4년 동안 택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체질이 좀 맞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거 좋다고 해서 계속 택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택시도 굉장히 주로 야간에 많이 해요. 그 밤에 잠 안 자고 이제 택시를 해서 우선 빚을 좀 갚아야 된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뭐 택시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 자체가 뭐 특별한 직장이라기보다는 주변에 하도 많이 하니까 보통 자영업자 이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는 5,600세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 전체 합쳤어요. 그 개인 택시 그 정도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개인 택시가 너무 많지는 않죠? 응? 많습니까? 그래서 부재를 없애달라. 뭐 이건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일부 지금 부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전주는 우리 전주는 부재가 없죠. 그래서 여기 뭐 택시 부재 폐지는 이미 해결됐고. 21년도에 그 훈령으로 통과하고. 예.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제한 5년. 이것도 5년인데 양도 제한도 65세 이상의 경우는 양도 제한이 없다면 괜찮다 풀었다면. 만 61세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 예. 61세가 안 되면 언제든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대체로 연세가 조금 62세만 되면 좀 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서 보조금, 대폐차, 국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아마 지금 이 개인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게 건의서 주셨는데 건의서를 제가 미리 봤는데 무리한 요구는 거의 없으시고 다 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택시 부분에 이제 실제로 택시 자격증도 따고 뭐 이래서 쭉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자기 몸으로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1번인데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조합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도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교통 자체가 요즘에 학교 앞에도 보호도 해야 되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 온갖 그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항상 받아들이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택시 대통령 되겠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저만큼 택시 많이 해본 사람 없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확실히 안 합니까? 네, 제가 아마 제 주변에도 아까 저 박정원 씨도 저하고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박계동 씨라고 또 합니까? 거기는 좀 이제 조합 택시를 해가지고 개인 택시에서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협동조합 그건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개인 택시하고.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 협동조합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관계를 봤는데 이 협동조합 택시가 조금 책임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 박동원 씨도 협동조합 택시를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4천만 원 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만뒀는데 이게 조합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쓰고 나니까 이제 그만둬도 금방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택시가 좋아 보이지만은 개인 택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법인 택시도 요즘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또 유지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산악금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상시하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성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말씀 주시면 항상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손님만 모셔다 드리는 택시가 아니라 또 민심을 청취하는 여론조사기관 이상으로 민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오셨습니다만 방송사 이상으로 아주 돌아다니는 방송사 여러분들 끊임없이 방송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론 전파와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잘 모시는 택시 대통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김문수! 아니 하나만 드릴게요. 서울에 대해서 그 카카오 수수료부터 뭐 저는 이거 지금 밤에 이제 대리 기사들의 수수료 문제 뭐 이런 것부터 제가 뭐 이 택시에 참 많이 듣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 1번에 보면은 가명 택시 배유 영업 등 가명 수수료 부과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카카오가 우리 연합회하고 협약을 하면서 50, 지역 가명의 50% 이상 가입 시 배유 영업 타콜이나 배유 영업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어느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이 50% 넘는 지역이 몇 군데 생기면서 카카오가 뒤로 한 발짝 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이런 것은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배수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구 계시는 또 후보님께서 카카오는 한번 불러가고 이런 부분은 좀 단단히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티맵에서 이제 대리기사 앱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기사 앱에 문제가 있다고 대리기사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제 우리 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러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조금 조정해 드렸는데 사실 한번 문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카카오 니네가 홀 준놈한테만 수수료를 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 금액에서 대형업 전체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가니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걸로 공정거래에서 가지는도 막고 했는데도 그리고 협약을 할 때는 해준다고 그랬어요. 천하에 믿을 것이 없는 것이 기업들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막상 50% 넘는 지역들이 생기니까 말하자면 요즘은 말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후보님도 그렇고 카카오를 한번 불러다가 한번 조지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가 쪽집게로 딱 그걸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건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딱 실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우리 말씀하신 이사장님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든지 딱 모셔다가 제가 가운데 앉아가 자 계속 이야기해보라고. 이쪽에 한마디 하면 또 카카오는 또 변명하면 그냥 공무원만 만나면 공무원은 모르니까 금방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오시면은 둘이 앉아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는 뭐 거짓말 시킬 수도 없잖아요. 둘러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이게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고친 게 뭐 마루라고 이렇게 마루 시공하는 건설 전문 건설 마루 시공 여러 가지를 제가 그렇게 고쳤는데 당사자가 양쪽 당사자를 모셔다 놓고 소위 끝장 토론하는 거죠. 누가 정말 많으냐. 우리는 공무원들 보통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쭉 들어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이 정도면 됐냐? 그럼 됐다 그러면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냥 서류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게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렇게 좀 반드시 해결해서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거 그런 거 제가 다 빼드릴게요. 이건 뭐 손톱 밑에 가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빼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저희 전국 유세 때문에 1분 1초와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의 건강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보면 사업농단과 운전자 교육 완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것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좀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길거리에서 채티카 한번 제공받았다고 해서 10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중처벌 있습니까? 이건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건 인권 탄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중처벌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수 종사자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좀 완화를 좀 시켜 주셔서 운수 종사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거 몇 시간씩 받습니까? 4시간 같은 하루에 4시간씩 10년. 5년은 매년 해야 되고요. 5년 넘으면 2년에 2년째 2년에 한 번씩.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이런 거 제가 많이 고쳐봤는데 불필요한 교육을 많이 계속 오라 그래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일인데 그죠? 근데 우리 공무원은 어떠냐면 공무원은 이 교육이나 하든 안 하든 자기 월급이 다 나오는데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여기 가면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아니 돈을 못 벌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가중처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칙금으로 하는 것은 법칙금은 되겠는데 길거리에서 교통풍경들에게 단속이 되면 저승사자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바로 교육을 10년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공무원들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 시간이 뺏기면 자기 소득이 얼마나 좋은지 이 개념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같이 또 그것도 불러다 같이 해봤어요. 그럼 이러면은 어떤 피해가 있느냐? 불필요하게 많은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 생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교육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많이 줄였는데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교육을 10번 받으라, 뭐 10년 받으라 이러면 간단한 줄 생각해요.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10년씩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 공무원들이 알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바쁘시니까 이 정도 하시죠. 네.